최근에 화장실을 자주 가시거나 소변 줄기가 약해지셨다고 느끼시나요? 이런 작은 변화가 전립선 건강의 첫 신호일 수 있습니다. 오늘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전립선을 지키는 생활 습관과 좋은 음식을 꼭 정리해 가실 수 있어요. 평생 써먹는 실천 정보를 아낌없이 담아드릴게요.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건강한 콘텐츠를 만드는데 가장 큰 힘이 됩니다. 지금부터 오늘의 건강 비책 시작해 보겠습니다. 전립선은 방광 바로 아래에 자리 잡은 작은 기과이에요. 호두알 정도의 크기로 남성에게만 존재하는 특별한 장기입니다. 이 기관은 정액의 일부를 만들어내는 중요한 역할을 맡고 있어요. 또한 소변이 지나가는 길목을 감싸고 있는 구조이기도 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전립선은 서서히 커지는 경향을 보이는데요. 50대 남성의 절반 정도가 비대증을 경험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문제는 이 변화가 천천히 진행돼야 알아차리기 어렵다는 점이에요. 그래서 작은 신호라도 놓치지 않는 자세가 정말 중요합니다. 가장 흔한 신호는 소변을 자주 보게 되는 빈뇨 증상이죠. 특히 밤에 두세 번씩 깨는 야간뇨가 대표적인 징후로 꼽힙니다. 또 소변 줄기가 약해지거나 끊기는 느낌이 들 수 있어요. 다 본 뒤에도 잔뇨감이 남아 불편한 분들도 많으세요. 이런 증상이 2달 이상 이어진다면 그냥 넘기지 마세요. 비뇨기과 전문의를 찾아 정확한 검사를 받아보시길 권해드립니다. 그렇다면 어떤 습관이 전립선을 망가뜨리는 걸까요? 오늘은 가장 흔한 5가지 습관을 차근차근 짚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오래 앉아있는 좌식 생활이에요. 골반 부위의 혈류가 정체되면서 전립선에 부담을 주게 됩니다. 사무직이나 운전기사처럼 장시간 앉는 직업군은 특히 위험해요. 1시간에 한 번씩은 일어나 가볍게 움직여주시는 게 좋습니다. 두 번째는 물을 충분히 마시지 않는 습관입니다. 수분이 부족하면 소변이 농축되어 전립선과 방광에 자극을 주거든요. 하루에 1.5리터에서 2리터 정도의 물을 천천히 나눠 드시면 좋아요. 다만 저녁 8시 이후에는 양을 조금 줄이시는 편이 좋습니다. 세 번째는 과도한 음주와 흡연 습관이에요. 알코올과 니코틴은 전립선의 혈류와 호르몬 균형을 흐트러뜨립니다. 특히 폭음은 골반 충혈을 일으켜 염증 위험을 높이는데요. 일주일에 2번 이하, 한 번에 2잔 이내로 줄이시길 권합니다. 네 번째는 매운 음식과 기름진 음식을 자주 드시는 식습관입니다. 자극적인 음식은 전립선 점막에 염증을 유발할 수 있어요. 패스트푸드, 튀김류, 가공육은 포화지방이 많아 더 주의가 필요해요. 일주일에 한두 번 정도로 빈도를 줄여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5번째는 스트레스를 그대로 쌓아두는 습관이에요. 만성 스트레스는 자율신경을 자극해 배뇨 기능을 떨어뜨립니다. 또 코르티솔 호르몬이 과다 분비되면 전립선 염증도 잘 생긴다고 해요. 명상이나 산책 같은 간단한 이완 활동이 큰 도움이 됩니다. 이번에는 전립선을 지켜주는 좋은 습관을 알려드릴게요. 어렵지 않으니 오늘부터 하나씩 시작해보셔도 좋습니다. 첫째, 매일 30분 정도 걷기 운동을 꾸준히 해주세요. 유산소 운동은 골반 혈류를 개선하고 체중 관리에도 효과적입니다. 빠른 걷기, 가벼운 족갱, 자전거 타기를 번갈아 하시면 좋아요. 다만 자전거는 안장이 닿는 부위에 주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둘째, 케겔 운동을 하루 2~3번 꾸준히 해보세요. 골반 저근을 단련하면 배뇨 조절 능력이 눈에 띄게 좋아집니다. 소변을 참는 느낌으로 5초 조이고 5초 풀어주시면 됩니다. 한 번에 10회씩 하루 3번 정도가 적당한 양이에요. 셋째, 따뜻한 좌욕을 일주일에 2~3번 해보세요. 40도 정도의 따뜻한 물에 10분간 앉아 계시면 됩니다. 좌욕은 골반 혈류를 풀어주고 염증을 완화하는 효과가 있어요. 만성 전립선염을 앓는 분들에게 특히 도움이 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넷째, 충분한 수면과 규칙적인 생활 리듬을 지켜주세요. 밤 11시 이전 취침과 7시간 수면이 가장 이상적입니다. 수면 부족은 호르몬 균형을 깨뜨리고 면역력을 떨어뜨려요. 결국 전립선의 회복 능력도 함께 약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오째, 정기적인 전립선 검사를 꼭 받으시길 바랍니다. 50세부터는 매년 한 번씩 검진을 받는 것이 권장됩니다.
PSA 혈액 검사와 직장 수지 검사만으로도 많은 정보를 얻을 수 있어요. 가족력이 있다면 45세부터 검사를 시작하시는 게 좋습니다. 이제부터는 전립선에 좋은 음식 7가지를 소개해 드릴게요. 식탁 위에 자주 올리면 좋은 친근한 식재료들로 골라봤습니다. 첫 번째 추천 음식은 토마토예요. 토마토의 붉은색을 내는 리코펜 성분이 핵심 역할을 합니다. 리코펜은 강력한 항산화 물질로 전립선 세포를 보호한다고 해요. 하버드 연구에서도 전립선암 위험을 낮춘다고 보고된 바 있습니다. 흥미롭게도 토마토는 익혔을 때 리코펜 흡수율이 더 높아져요. 토마토 소스, 토마토 계란탕으로 즐겨보세요. 두 번째 추천 음식은 호박씨입니다. 작지만 영양이 알차게 들어있는 슈퍼푸드로 손꼽혀요. 호박씨의 풍부한 아연은 전립선 건강의 핵심 미네랄로 알려져 있어요. 또한 식물성 스테롤이 전립선 비대 진행을 늦춘다고 합니다. 하루에 한 줌 약 30g 정도가 적당한 섭취량이에요. 무염 또는 저염 제품을 골라 간식 대신 드시면 좋습니다. 세 번째 추천 음식은 등 푸른 생선이에요. 고등어, 연어, 정어리의 풍부한 오메가3가 핵심입니다. 오메가3는 만성염증을 완화하고 혈액순환을 개선해줘요. 전립선 염증 위험을 낮추는데 큰 도움이 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일주일에 2~3번 한 끼 정도 생선을 드시는 게 좋아요. 굽거나 찌는 방식이 영양 손실을 줄이는 최선의 조리법입니다. 네 번째 추천 음식은 십자화과 채소들이에요. 브로콜리, 콜리플라워, 양배추가 대표 주자로 꼽힙니다. 이 채소들에는 설포라판이라는 항암 성분이 풍부해요. 전립선의 비정상 세포 성장을 억제한다고 보고되고 있습니다. 살짝 데치거나 가볍게 볶아 드시면 영양소가 잘 보존되어 일주일에 3번 정도 식탁에 올려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5번째 추천 음식은 콩과 두부예요. 콩에 들어있는 이소플라본이 호르몬 균형을 도와줍니다. 이소플라본은 식물성 에스트로겐으로 작용해 남성 호르몬을 조절해요. 동양인의 전립선암 발병률이 낮은 이유 중 하나로 꼽힙니다. 두부, 청국장, 된장, 두유를 일상 식단에 자주 활용해 보세요. 가공이 적은 전통식이 영양면에서 가장 유리합니다. 6번째 추천 음식은 녹차입니다. 녹차의 카테킨 성분이 전립선 보호 효과를 발휘해요. 특히 EGCG는 강력한 항산화 작용으로 세포 손상을 막아줍니다. 하루 2~3잔 정도 천천히 음미하며 드시면 좋아요. 다만 카페인에 민감한 분은 오후 늦게 드시지 않는 게 좋아요. 디카페인 녹차나 보리차로 대체하셔도 충분히 효과가 있습니다. 7번째 추천 음식은 베리류 과일이에요. 블루베리, 라즈베리, 크랜베리가 대표적인 종류입니다. 베리류에는 안토시아닌과 폴리페놀이 가득 들어있어요. 전립선 세포의 산화 손상을 효과적으로 막아준다고 합니다. 아침 요거트나 오트밀에 한 줌씩 곁들이면 정말 좋아요. 냉동베리도 영양가 면에서 큰 차이가 없으니 활용해보세요. 반대로 피해야 할 음식도 꼭 알아두셔야 합니다. 좋은 음식을 챙기는 것만큼 나쁜 음식을 줄이는 일도 중요해요. 붉은 고기와 가공육은 섭취량을 적당히 줄이시는 게 좋아요. 햄, 소시지, 베이컨은 일주일에 한 번 이하를 권합니다. 또 트랜스 지방이 많은 마가린과 과자류도 주의가 필요해요. 만성염증을 부추겨 전립선 건강을 가타먹는 주범이 됩니다. 카페인 음료를 너무 많이 드시는 것도 자제해주세요. 커피. 에너지 음료는 방광을 자극해 빈혈을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짠 음식과 과도한 단 음식도 빨간불 식품에 속해요. 나트륨과 당분 모두 혈관과 호르몬에 좋지 않은 영향을 줍니다. 이제 하루 식단을 예시로 한번 정리해 드릴게요. 어렵지 않으니 부담 없이 따라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아침에는 오트밀에 델루베리와 호박씨를 곁들여 보세요. 두유 한 잔을 함께 드시면 든든하고 균형 잡힌 한 끼가 됩니다. 점심에는 잡곡밥에 구운 연어와 브로콜리 무침을 추천드려요. 토마토를 곁들인 샐러드까지 더하면 영양 구성이 완벽해집니다. 저녁에는 두부조림과 나물 반찬으로 가볍게 드세요. 식후에는 따뜻한 녹차 한 잔으로 마무리하시면 더없이 좋습니다. 간식이 필요할 때는 호박씨나 견과류 한 줌을 드세요.
베리류 과일이나 무가당 요거트도 훌륭한 대체 간식이 됩니다. 식습관 변화는 한 번에 모두 바꾸려 하지 마세요. 일주일에 한 가지씩 천천히 늘려가는 방식이 가장 오래 갑니다. 운동도 마찬가지로 무리하지 않는 강도로 시작하세요. 하루 10분 걷기부터 차근차근 늘리시면 충분합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건 꾸준함과 자기 몸에 대한 관심이에요. 작은 변화도 놓치지 않고 살피는 자세가 큰 차이를 만듭니다. 전립선 건강은 결국 생활 전체의 건강과 이어져 있어요. 좋은 습관 하나가 다른 건강 영역에도 긍정적 영향을 줍니다. 오늘 알려드린 5가지 습관과 7가지 음식을 기억해 주세요. 오늘부터 한 가지라도 실천하시면 분명 달라지실 거예요.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유익한 건강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